나오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목적 표현들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왜 처음에 목적을 먼저 강의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의외로 학생들이 오류를 만들었을 때 선생님들께서 잘 설명을 못 하세요. 그래서 목적을 먼저 하기로 했거든요. 우선은 오늘 강의 목차를 보시면은요. 목적 기능을 가진 연결 어미가 일반적으로 한 8개 정도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 중에 3개를 골랐어요. 그런데 으려고, 도로 이 3개를 골랐는데 이것을 고른 이유는 대부분의 교재들에서 이 3개는 모두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 연결 어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3개에 대해서 오늘은 특징과 제약을 살펴보고 교육 방안 어떻게 하면 도입을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목적 연결 어미가 우선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으려고, 고자, 객금, 도록, 으라고 이렇게 7개를 연결 어미라고 하고요. 문장을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기 위에서 기는 명사를 만드는 거잖아요. 먹다, 먹기 이렇게 명사를 만드는 것에 무엇을 위하다라는 위하다가 붙어서 이것은 연결어미라고 하지 않고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목적 표현. 이렇게 8개가 대부분의 교재들에서 다루어지는데요. 우선 예문을 하나씩 보면 사과를 사러 시장에 가요. 우선 저희가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가는데 시장에 가는 목적, 목표가 뭐예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왜 그 행동을 해요? 그런 것을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과를 사러 시장에 가요. 살을 빼려고 운동하고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한국에 왔다. 아이가 잠을 잘 자게 조용히 합시다. 더 잘 보이게끔 크게 써주세요. 음악이 잘 들리도록 볼륨을 높여주세요. 우리 팀이 이기라고 열심히 응원했는데 졌어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이렇게 8개를 목적, 연결 어미 및 표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모두 같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말하고 싶은 거 하나 그냥 아무거나 말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이 표현들이 아주 미묘하게 달라요.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오류를 만들어내는데 이 오류들을 한번 볼게요. 언니는 예쁘려고 화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목적이라고만 가르치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문장이에요. 화장을 했습니다. 왜 했어요? 예쁘려고. 아침에 운동하러 일찍 일어났다. 등산하려고 산에 가자. 이런 문장들을 학생들이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들께서 이것은 왜 안 돼요? 하고 이유를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건 아니에요. 그럼 학생들은 이거 목적인데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설명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졸업을 하고 나시면 자격증도 받으실 테고 시강을 하러 다니시게 되잖아요. 근데 저도 이력서를 정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력서를 지금도 쓰고 있는데 의외로 시강을 하고 나면은 문법 질문을 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면 학생이 이런 문장 말했을 때 어떻게 수정할 거예요? 이것은 그 시강을 하러 오신 선생님들이 얼마나 문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오류 문장들을 수정하라고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라고 하는 면접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 시강을 할 때는 경력이 없었으니까 문법 준비를 좀 덜 한 상태로 되게 교구를 만드는 거에 충실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PPT 자료 만드는 거 되게 열심히 만들고 이제 교환 같은 거를 만들고 가서 시강을 하고 제가 이제 윤 교수님한테 저 이번에 첫 번째 시강을 했어요 하고 말씀을 드리고 교환을 보여드렸는데 교수님이 딱 교환을 보시자마자 이대로 시강했으면 떨어지겠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했더니 문법이 약간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시간 같은 거 준비할 때는 이런 교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법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시강에서는 잘 속이고 들어갈 수 있겠죠. 어떤 기관에 가서 일을 하실 수 있겠는데 학생들이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잘 못하고 다음에 말해줄게요. 이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이런 대답만 하는 선생님들은 강의 평가가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 기관에서 또 오래 일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 강사의 정말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항상 저희가 연구하는 자세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제가 요즘에 온라인으로 집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1급 수업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예요? 그럼 책이에요. 이건 책이 아니에요. 뭐 이런 수업들을 해요. 그런데 저희 딸이 그 얘기 듣고 이렇게 나왔다가 엄마 그런 거 가르치려고 지금까지 공부한 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내가 한국 사람인데 설마 한국어 못 가르치겠어? 뭐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다. 이런 거 다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는데 정말 막상 현장에 나가서 이제 수업을 하시고 또 공부를 하시다 보면 문법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학교에서 학부 수업 들으실 때 그때가 오히려 시간이 더 많다고 하실 수 있거든요. 막상 일을 하기 시작하시면 학교에서 해야 되는 행정 업무들도 많지만 그 외에 뭐 수업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바빠요. 요즘은 또 다 온라인이어서 PPT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있으실 때 찬찬히 문법들을 공부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선은 이 세 문장을 보시고 어디가 오류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보통 오류가 어디서 났는지 볼 때 이 5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선 주어가 괜찮은가?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에 주어에 이상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시고요. 선행 용언이라는 것은 연결어미 앞에 있는 형용사랑 동사가 문제가 없나?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선어말 어미, 그러면 종결어미 앞에 있는 어미들을 말하죠. 그래서 she, 뭐뭐 하시다 할 때 she, get, 뭐뭐 하겠습니다, get, 그 다음 과거 ought, 이런 것들을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데 이런 것에 문제가 없나? 그 다음 부정형, 그러면 안 하다 못하다, 안 못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것에는 또 문제가 없나? 후행절, 뒤에 오는 문장에 어떤 문제가 없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자, 저희 수업에 잠깐만요. PPT가 정리를 했어요. 초급에서 먼저 을어를 배우고 그 다음 을여고, 중급에서는 이 순서는 교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교재들이 개, 도로, 기 위에서 을하고를 배우게 되어 있고요. 을하고는 나와 있지 않는 교재들도 있어요. 그리고 고급으로 가면 고자와 객금을 배우는데 고자는 대부분 나와 있지만 객금은 또 나와 있지 않는 교재들도 많아요. 이렇게 8개 중에 저희는 오늘 을어와 을여고 그리고 도로 이 3개를 배우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을어부터 볼게요.
저희가 문법을 공부할 때 이 5가지 기준을 놓고 공부하면 조금 쉽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어가 괜찮은가? 앞에 있는 동사와 형용사가 괜찮은가? 그 다음 get, ought 이런 것들이 괜찮은지, 부정형, 안, 못, 후행절, 뒤에 오는 문장 이런 것들이 괜찮은지를 살펴보시면 되는데 을어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뭐뭐 하러 가다, 가다라는 동사와 가다 오다 이동 동사와 같이 사용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있는 유적물이어야겠죠. 보통 유적물, 무적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정자가 감정할 때 정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들. 그 다음 선행절과 후행절, 앞에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의 주어가 같아야 돼요. 저희가 이것은 하나하나 또 살펴볼 거니까 지금은 전반적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목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와 결합을 하고요. 을어 같은 경우에는 가러, 부산에 가러, 서울역에 가요와 같이 가러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get과도 결합할 수 없고요. 안, 못도 결합할 수 없고 후행절에는 가다, 오다와 같은 이동 동사와 결합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행절 정보를 보시면은 이동 동사와만 결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재들이 1급에서 을어 가다, 을어 오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쇼핑하러 명동에 갔어요. 요리를 배우러 학원에 다녀요. 이렇게 후행절에는 가다, 오다, 다니다, 다녀가다, 다녀오다, 나가다, 나오다, 들어가다, 들어오다, 내려가다, 내려오다, 올라가다 이런 식으로 모두 가다, 오다와 결합되어 있는 동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들에서는 별로 오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예 교재 자체에서 을어 가다, 을어 오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와 먹으러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비문이 되겠죠. 다음 선행 용언 제약. 선행이라는 건 앞에 있는 용언은 동사나 형용사와의 제약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용사는 사용할 수 없고 이동 동사와는 결합할 수 없다. 그래서 가러 가요, 오러 와요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수지가 예쁘러 미용실에 갔어요. 이것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하지만 수지가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갔어요. 자르다는 동사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부산에 가러 서울역으로 갔어요. 이거는 가러라는 것 때문에 선행 용언 제약 때문에 안 돼서 이것을 부산에 가려고 서울역으로 갔어요. 이렇게 만들면 정문이 되겠죠. 대학에 가러 한국에 왔어요. 이거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만드는 문장인데요. 한국에 왜 왔어요? 대학에 가러 한국에 왔어요. 이렇게 많이 말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대학에 가려고 한국에 왔어요. 이렇게 고쳐줘야겠죠. 그럼 학생들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대학에 가러 한국에 왔어요. 이거 안 돼요. 그럼 왜 안 돼요? 가러, 그 다음 오러 이런 것들은 을어와 같이 사용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겠죠. 그것을 한국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의력어를 사용해야 한다. 여기까지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을어를 먼저 배우기 때문에 의력어로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배워요. 이 정도로만 설명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어 제약을 보시면 우선은 살아있어야 되는 건데 이걸로 오류를 만드는 학생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제약은 아닌데
보시면 민수가 공부하러 도서관에 갑니다. 민수, 살아있으니까 괜찮죠? 그런데 구급차가 지나가도록 길을 비켜주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지 않은 무정물 구급차도 주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돼요. 나중에 3급 정도 되면은 도록을 배운 다음에 이거 목적인데 구급차 사람 아니에요. 괜찮아요?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도록은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니까 알고는 계셔야 돼요. 보통 1급을 가르치면은 1급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나중에 3급 정도 되면 학생들의 질문이 정말 많아지거든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들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1급에서 민수가 공부하러 도서관에 갑니다. 이 문장을 배운 학생들은 오류를 만들지 않아요. 1급에서는 오류가 나타나지 않아서 민수가 공부하러 수지가 도서관에 갑니다. 이런 문장을 만들지 않는데 이제 도록이 또 문제예요. 도록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달라도 되거든요. 오히려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달랐을 때 더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국어를 잘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은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문장들이 있을 때 여기는 주어가, 앞뒤 주어가 달라도 되거든요. 그런데 1급에서는 오류를 만들지 않았던 학생들이 3급에서 도록을 배우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을어나 을여고를 사용하면서 오류를 만들어요. 도록에서 주어가 달라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엔 을어랑 을여고도 달라도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오류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1급에서 따로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주어 제약은 1급에서는 오류를 안 만들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셔도 되는데 중급에 가서 도록을 배우고 난 후에 학생들이 오류를 만들면 그때는 을어랑 을여고는 주어가 같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선어말 어미 제약을 보시면 이건 한국 분들은 모두 직관이 있으니까 나는 그 영화를 봤으러 갔어요. 이 문장 보면 이건 틀렸다. 아실 수 있죠. 근데 이것도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이런 문장을 만들지 않아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만 그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나는 어제 그 영화를 봤으러 갔어요. 이렇게 만드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이 왜 이런 오류문을 만드냐면은 나는 그 영화를 보러 갔어요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그 영화를 봤으니까 다른 영화를 봅시다. 이렇게 봤으니까 get 이런 것과 결합하는 연결어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거 배웠는데 여기 갔어요. 어제도 있네. 과거니까 여기에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히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이런 오류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오류 설명은 언제 하라고 하냐면요. 미리 하라고 하지 않고 학생들이 틀렸을 때. 그래서 영화를 봤으러 이렇게 썼을 때 이거 안 되고 보러라고 말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오류는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일으키는 오류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류를 만든 학생에게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대부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오류를 만들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 부정형을 넣으면 안 된다는 제약이 있어서요. 물고기를 안 잡으러 바다에 안 갔어요. 안 잡으러 갔다. 이거 자체가 안 되고 물고기를 못 잡으러 바다에 안 갔어요. 이거 들어보면 다 이상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물고기를 잡으러 안 갔어요. 물고기를 잡으러 못 갔어요. 이렇게 후행절에만 부정형이 있을 때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셨다가 학생들이 오류를 냈을 때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을어 교육 방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은 PPT로 준비했지만 특히 이렇게 형태를 제시하는 부분은 판서를 하는 것을 더 좋다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받침이 있으면 을어, 받침이 없으면 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모든 것을 판서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먹다, 받침이 있어요. 을어. 을어하고 같이 말해요. 사다. 받침이 없어요. 러하고 같이 말해요. 1급에서는 이렇게 요 정도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듣다, 돕다, 짓다. 이것은 1급에서 듣다는 배울 수도 있어요. D급 불규칙을 배울 수도 있지만 앞쪽에 나와 있지 않은 교재는 이 부분을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강을 하러 가시거나 수업을 하실 때는 앞부분에서 어떤 문법들을 학생들이 배웠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배우지 않은 것들은 여기 제시할 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 저희가 지금 교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듣다, 돕다, 짓다. 이것들은 불규칙이라고 써놨지만 교재에 따라서 제시를 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으셔도 되는 교재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형태 제시를 하셨으면 문장을 또 판서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2문장 정도 판서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화로 만드셔도 되고 문장으로 하셔도 되는데 어디에 가요? 비빔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요. 어디에 가요? 사과를 사러 시장에 가요. 이렇게 제시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판서해 주시면 되고요. 을어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의료고로 넘어갈게요. 의료고도 을어와 같이 초급에서 배우는 목적 연결어인데 보통 을어 오다, 을어 가다가 1급에서 나오면 의료고는 2급에서 나와요. 물론 교재에 1급 후반부에 나오는 교재들도 있지만 대부분 2급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주어 제약을 보면 을어와 똑같죠. 유정물, 그 다음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동일하고요. 선행용언 제약, 아까와 동일하죠. 형용사가 안 된다. 그런데 여기는 가다, 오다 동사, 이동 동사가 안 된다는 말이 없어요. 동사는 모두 된다예요. 그 다음 을어하고 똑같아요. get과는 결합하지 않는다. 그런데 부정형을 보면 을어는 안, 못은 결합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는 못, 하나만 결합하지 않는다예요. 먹으려고 아이스크림을 삽시다. 이것은 안 되겠죠. 친구와 먹으려고 아이스크림을 사세요. 이것도 벌써 저희는 보면 어색하다는 거 느껴지죠. 여기도 2급 학생들도 아직 문장을 아주 유창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청유문과 명령문이 결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아도 학생들이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만드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꼭 제약 정보를 함께 알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 선행용언 제약 보시면 이것도 을어와 똑같이 형용사가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수지가 예쁘려고 화장을 합니다. 이거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정문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 학생이 또 물어볼 수 있죠. 2급 정도 되면은 아어지다라는 보조용언을 배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쁘다에 예뻐지다 이렇게 되면 동사가 돼요. 예쁘다라는 형용사에 아어지다가 결합하면 동사가 되기 때문에 수지가 예뻐지려고 화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맞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주어 제약은 아까 을어와 동일했었죠. 그래서 유정물일 때 된다라는 거 있었고 그러면 도록에서는 무정물이어도 된다라는 거 이거 3급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했었죠.
다음 민수가 취직하려고 민수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비문은 민수가 취직하려고 수지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런 문장도 2급까지 배운 학생들에게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3급, 4급 위로 올라가서 도록을 배우고 난 이후에 만들어지는 비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아야만 된다라는 제약이 있는 동사도 있는 연결어미도 있고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반드시 달라야 된다라는 연결어미들도 있어요. 상관없다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어떤지 이런 것들도 미리 공부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 at과 get은 결합하지 않는다. 여기 보시면 나는 어제 케이크를 먹었으려고 케이크를 샀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이럴 때 학생이 이런 문장을 만들면 으려고는 get 이거 같이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만 이야기해줘도 학생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오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아니면 오히려 오류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류가 나타났을 때는 나는 어제 케이크를 먹으려고 케이크를 안 샀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케이크를 샀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부정형 정보를 보시면 학생들이 의외로 연결어미 앞에 부정형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우선은 선생님들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면 학생들도 잘 사용하지 않아서 크게 중요한 제약 정보는 아니지만 가끔 나는 그 남자를 안 만나려고 밖으로 나갔다. 이것은 되는데 나는 그 남자를 못 만나려고 밖으로 나갔다.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학생이 비문을 만들면 이 못은 안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약 정보를 봤는데 정말 생각보다 어렵다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자, 저만 어렵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이런 제약들이 지금도 어떤 문법들은 제 머릿속에 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업하러 가기 전에 한 번씩은 꼭 문법을 정리해 놓은 그런 파일들을 저도 열어보고 가거든요. 그래서 단지 올해 수업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서 오류를 많이 나타내더라. 이 부분을 한번 강조해주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이런 질문을 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구성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제시하는 것은 아까 을어하고 똑같이 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받침이 있으면 을어고 받침이 없으면 여고 하고 같이 말해요. 자, 받침이 있어요. 입다. 어떻게 말할까요? 이것도 제가 처음에 한국어 강사할 때 저는 뭐라고 해요? 이것을 되게 많이 말했었어요. 여러분 이거 뭐라고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다는 2급 후반부에나 가야지 라고 하다를 배우는 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이렇게 교사 발화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돼서 많이 틀렸었거든요. 그래서 입다 어떻게 말해요?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형태 변화는 의외로 되게 잘해요. 그래서 입다 입으려고 주다 주려고 여기 불규칙 3개를 써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르치시는 교재에 따라서 제시하는 불규칙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문장을 판서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왜 옷을 샀어요? 제가 입으려고 옷을 샀어요.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대학교에 가려고 한국어를 공부해요. 이렇게 문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제시하는 동사도 지금 제가 주다로 되어 있는데 아마 문장을 바꾸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걸 가다로 해놨으면 더 좋겠죠. 이 문장과 옆에 제시되는 형용사와
옆에 제시되는 동사가 같으면 더 좋은데 이것은 약간 기관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기관에서는 오히려 학생들이 헷갈리니까 먹다와 가다 두 개로만 제시하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하시게 되는 기관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않고 나오는 답 중에 하나가 건강하려고 열심히 운동해요. 이것이 되게 잘 나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하다는 형용사잖아요. 그러면 이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형용사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말해요? 아까 여러분들 배우셨던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운동해요.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보통 아어지다가 2급 초반에서 배울 때가 많기 때문에 아어지다 배울 때 형용사가 동사가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건강해지려고 이렇게 하면 대부분이 이해를 해요. 목적 중에 제일 어렵게 가르쳤던 부분이 도록이에요. 도록은 우선 제약이 없는데 학생들이 의외로 오류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서 항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선 또 퀴즈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도록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목적이 있고요. 정도가 있고 시간의 한계 해서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예문을 1번, 2번, 3번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목적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은 몇 번일까요? 이거 번호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드릴게요. 네, 끝났습니다. 자, 2번이라고 올려주셨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해야 해요.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2번이었어요. 제가 일부러 2번으로 바꿔놨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적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응원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응원을 했어요? 목이 쉬도록. 먹었습니다. 얼만큼 먹었어요? 배가 터지도록. 이런 것들은 정도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 시간의 한계. 그래서 뭐뭐 할 때까지라는 의미를 또 도록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년이 넘도록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없네요. 밤늦도록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한계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어떤 교재 같은 경우에는 목적과 시간의 한계를 같이 놓는 교재들도 있고요. 또 어떤 교재는 정도와 목적을 같이 놓는 교재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한 가지 가르치시게 되면 교재 분석은 잘 해주셔야 되는데 목적만 있는 교재인데 가끔 선생님들이 예문을 드실 때 여기에 정도가 있다라는 걸 모르셔가지고 목이 쉬도록 응원했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눈이 붓도록 울었습니다. 뭐 이런 예문들을 넣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들을 되게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나의 연결어미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도록 보시면 주어 제약이 없어요. 그리고 선행용한 제약을 보시면 일부 형용사가 가능해요. 동사만 되는 게 아니고요. at, get과 결합이 안 되고요. 부정문에 제약이 없어요. 그리고 후행절에도 제약이 없어요. 그럼 이것만 보시면 제약이 다 없고 선행용언하고 선어말어미 제약 딱 두 개만 있네? 아, 이거는 쉽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우선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우선은 형용사가 안 된다고 나와 있는 교재들이 많아요. 그냥 일부 형용사가 너무 소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학생들에게 형용사는 안 되고 동사만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교재들도 있는데 그렇게 가르쳤을 때 가끔 학생들이 형용사랑 결합된 형태들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형용사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이거는 되냐? 중급 정도 되면 질문이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일부 형용사는 가능하지만 별로 많지 않다라는 거는 학생들이 질문했을 때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형용사는 안 됩니다. 100%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 세 번째, 이 에어컨은 자연 바람에 가깝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펭귄은 영화에서도 생존이 가능하도록 진화했다. 이렇게 형용사와 결합이 가능한데 그 수가 적다. 이렇게 정도는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주어 제약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적물, 무적물 다 되고 주어가 동일해도 되고 동일하지 않아도 돼요. 선행절, 후행절, 주어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컵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다. 늦지 않도록 일찍 오세요. 시험을 잘 보도록 더 열심히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 모든 주어들이 다 가능하죠. 선어말 어미 같은 경우에 나무가 잘 자랐도록 과거와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도록 비료를 줬어요.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안과 못 결합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컵이 안 깨지도록 조심하세요. 컵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아이가 초콜릿을 못 먹도록 숨겨두었어요. 아이가 초콜릿을 먹지 못하도록 숨겨두었어요. 이런 문장들이 모두 가능해요. 후행절도 제약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족 생일을 잊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를 합니다. 가족 생일을 잊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를 합니까? 가족 생일을 잊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를 합시다. 가족 생일을 잊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를 하십시오. 이렇게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모두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은 도록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주어 제약도 없고 후행절 제약도 없고 안, 못도 가능하고 다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학생들이 이런 오류들을 만들어내요. 사과를 사도록 시장에 갔어요. 한국어를 잘하도록 단어를 외워요. 한국어를 배우도록 학교에 다녀요. 생일 카드를 만들도록 색연필을 준비했어요. 의외로 이렇게 어색한 문장들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아까 다 된다고 말했는데 왜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도록을 가르칠 때 아무 생각 없이 저도 학생들에게 다 돼요. 도록은 쉬워요. 받침이 있어도 없어도 모두 도록이에요. 이러면서 너무 쉽게 가르쳤는데 막상 장문을 시켰더니 너무 많은 오류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당황했어요. 제 선생님, 설명대로라면 이 모든 문장들이 다 가능해야 되잖아요. 맞죠? 선생님, 그래서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교재가 나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선물로 지금 커피 쿠폰 얘기만 하셨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뒷부분에 있어요. 교재. 그래요? 혹시 네. 여기에서 학습자 오류 지금 만들어 주신 것 중에서 이걸 정문으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학생에게 선물을 좀 드리면 어떨까요? 네. 이거 커피 쿠폰으로 해주셔도 되나요? 더 좋은 건데요. 저 책 뒤에 좋아요, 좋아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욕심, 책도 좀 많이 나가야 돼서 지난주에 선물 많이 못 드려가지고, 그럼, 정말요? 책 2권 나가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훨씬 더 많이. 저희가 1월 말까지 50권 써야 되는데, 지난주에 네. 10권밖에 못 나가가지고, 오늘도 한 그럼 10권 정도 나갈 예정이라서, 그거 오늘이요? 네, 그거 감안하고 해주세요. 10권이나요? 우와. 네. 네, 네. 아무튼, 네, 네. 그렇게, 그럼 여기서는 커피 쿠폰만 나가는 건가 보죠? 아니요, 여기서 그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니요, 한 선생님, 권을 생각해서. 책이 오늘 좀 많아서 그 정도 하고 진행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저희 하나씩 오류 수정하는 걸 올리면 되는 걸로 이유는 아직 안 찾으셔도 될 것 같고요. 사과를 사도록 시장에 갔어요. 이거 수정해서 올려주세요. 네, 사과를 사려고 맞습니다. 한국어를 잘하도록 단어를 외워요. 네. 나중에 정리해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만 올려주시고요. 한국어를 배우도록 학교에 다녀요. 네, 생일 카드를 만들도록 색연필을 준비했어요. 네,
됐습니다. 네, 나중에 저희 수업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명단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와, 책이니까 더 열심히 올리시는데요. 와, 내 책하고 네. 커피 쿠폰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반응이 너무 다른데요. 네. 자, 그러면 우선은 제가 여기 음, 안 되는 이유를 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제가 문법 책들을 다 봐도 우선은 중요한 거 발견한 거는 의력어와 을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리들에는 도록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도록을 쓰는 것보다는 을어랑 의력어를 썼을 때가 더 정확하게 돼서 그럴 때는 이럴 때는 을어와 의력어가 있기 때문에 도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도록 때문에 제가 뭐 소논문 쓰려고 준비도 많이 하고 했지만 정확하게 막 되어 있는 논문들도 없었고 의외로 도록에 관한 것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것은 그 사용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어와 의력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리들에는 도록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도록은 언제 쓰면 될까요? 뒷부분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있을 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도록 저 좀 깨워주세요. 이렇게 청유문, 명령문이 있을 때, 그 다음 앞부분에 부정형이 있을 때, 저희가 안, 못 같은 경우에는 의료고에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렇게 부정문이 있을 때 많이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다를 때,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엄마가 음식을 작게 잘랐어요. 이럴 때 도록이 들어간다라고 이 세 가지만 이야기해 주셔도 학생들이 만드는 오류문이 훨씬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을어와 의력어를 쓸 수 있는 자리에는 그것을 먼저 쓰도록 유도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걸 쓸 수 없을 때는 도록으로 바꿔주는 걸로 하시면 되는데 물론 나중에 개도 배우게 되고 기위해도 배우게 되면 또 조금 설명이 달라지셔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요 세 가지 정도는 도록을 사용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규칙은 당연히 없으니까 제시를 안 해주시면 되고요. 왜 냉면을 잘랐어요? 아이가 쉽게 먹도록 냉면을 잘랐어요. 왜 옆으로 비켰어요? 차가 지나가도록 옆으로 비켰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면은 을어는 초급 1급에서 많이 나왔고 의력어는 2급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을어랑 의력어를 보시면 제약이 저렇게 많아요. 제약이 많지만 모두 다 제약이라고 했지만 의외로 1급, 2급에서는 오류문을 많이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1급, 2급에 그렇게 고쳐줄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도록을 배우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을어랑 의력어에서 오류를 만든다고 했죠. 그런데 도록을 보시면 주어 제약도 없고 후행절 제약도 없고 부정문 제약도 없는데 학생들은 오히려 더 많은 오류문들을 만들어낸다는 특징이 있어요.